사람이 사람에게 대체 얼마나 잔인한 짓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두 아이를 키우는 40대 중반의 여자이고 우리 남편은 50대 초반입니다. 남편이 작년 가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경과가 좋지 않았어요. 서울의 큰 병원으로 가서 추가로 재검진 받으라고 해서 받았는데 그쪽에서도 일단 정밀 검진 받고 결과 나오는 날 다시 보자고 해서 그날은 남편과 함께 찾아갔어요. 중학생 아들과 고등학교 다니는 딸이 하나씩이 있는데 그때는 아이들 걱정할까봐 애들한테는 이야기도 못했네요. 남편은 괜찮을 거라면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살았는데 별일 있겠냐며 저를 안심시켰지만 그래도 저는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남편은 은행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예전부터 일 잘한다고 소문이 났고 사내 평가도 좋아서 이제껏 승진도 잘하고 여러 번의 어려운 위기도 넘겨가며 지금까지 잘 버티고 살아왔습니다. 거의 모든 은행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의 꿈인 지점장이 되기 위해서 최근 몇 년간 정말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일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접대도 하고 인맥 관리하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었죠. 남편은 평소에도 항상 피곤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무리를 하다 보니 부쩍 몸이 무거운 것 같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냥 나이 먹고 무리해서 일을 한 데다 살까지 찌는 바람에 그런 거라 생각했는데 건강검진 결과까지 좋지 않아서 저로서는 걱정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죠. 정밀검진 결과가 나오는 날 남편은 혼자 병원에 가겠다면서 저보고 집에 있으라고 했는데 왠지 불안한 마음에 저도 같이 따라갔어요. 무슨 검사 결과 듣는데 보호자처럼 따라가야겠어? 어차피 별일 없을 거니까 혼자 갔다 와도 돼. 당신이 이러는 게 오히려 더 불안하다니까? 남편이 괜찮다고 이렇게 제가 호들갑을 떨면 없던 병도 생길 것 같다고 했지만 왠지 남편을 혼자 보낼 수 없겠더라고요. 하지만 불길한 예감은 어쩜 그렇게 잘 맞아 떨어지는 건지. 병원에서 폐암사기라는 진단을 받고 그 자리에서 저는 거의 기절할 지경이었습니다. 뒤에 서서 듣고 있다가 다리에 힘이 풀리는 바람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어요. 남편은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는 건지 아니면 너무 큰 충격에 현실 감각이 사라진 건지 그대로 미동도 없이 의자에 앉아서 의사 선생님의 설명을 끝까지 들었어요. 자세히 검사를 더 해봐야 알겠지만 이미 다른 쪽 장기로 전이가 일어나는 상황이라서 수술을 하더라도 완치를 장담할 수 없다는 의사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진짜 미치고 팔짝 뛸 정도로 답답하고 가슴이 옥죄어왔습니다. 지금까지 소처럼 열심히 일만 하고 살아온 남편인데 갑자기 이런 일이 왜 우리 남편에게 일어나는 건지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아마도 원인은 남편의 흡연이 문제인 것 같았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담배를 하루 한 갑을 피우던 남편인데 그래도 요즘 몇 년 동안 건강 생각한다면서 담배를 많이 줄이긴 줄였어요. 그래도 몸에 워낙 쌓여있는 게 많아서 어쩔 수 없었나 보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젊었을 때부터 적극적으로 잔소리를 해서 담배를 끊게 만들었어야 하는 건데 내가 말리지 않아서 남편이 아픈 것 같아 괜한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럼 수술도 소용없다는 말씀이세요?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는 거죠? 남편은 마치 영화에서처럼 몇 개월 남은 거냐고 의사에게 물었고 의사는 지금 그런 건 생각하지 말고 일단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경과를 지켜보자는 말만 하더라고요.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수밖에 없고 전이가 되어 있으니 수술은 큰 의미가 없대요. 일단 다니던 직장이 있으면 정리하고 항암 치료부터 시작하자는 말을 하셨고 남편에게 잠깐 밖에 나가 있으라고 한 다음에 의사 선생님이 제게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 관리하기 나름이겠지만 일단은 가족들 먼저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셨어요. 표적 항암 치료 경과가 좋으면 의외로 건강히 오래 사는 분도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길로 남편은 다니던 회사를 정리하고 항암 치료 시작을 위해 입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대체 어떻게 시간이 흘러갔는지 기억도 나지 않아요. 그만큼 제게는 힘든 시간이었고 남편이 가장 아프고 괴롭겠지만 저와 아이들을 포함해 가족 모두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가장 많이 노력하고 우리 가족 모두 힘을 모았지만 안타깝게도 표적 항암 치료의 성과는 그다지 크게 눈에 띄지 않았어요.
그 사이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고 몇 차례의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남편의 몸은 빠르게 쇠약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항암 치료는 생명력만 갉아먹을 뿐 큰 의미가 없으니 요양병원 같은 곳을 알아보는 게 좋겠다는 말에 남편은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했고, 그래서 지금은 남편과 24시간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몸에 좋다는 건 다 구해다 먹이고 전국을 돌며 산삼도 몇 뿌리를 구해다 먹였는지 몰라요. 예전에는 뉴스를 보면서 사이비 종교의 전 재산을 가져다 주는 걸 보면 정말 사람들이 바보 같고 멍청하다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내 남편이 이렇게 되니까 누군가 남편 병을 낫게만 해준다면 그까짓 돈 다 가져가라 하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여보, 당신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 그만하자. 나도 더 이상 쓸데없는 희망 갖고 싶지 않아. 당신이랑 애들한테 좋은 기억으로 남고 싶어. 어느 순간 남편이 이제 다 그만하자고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도 대학 뒷바라지 해야 하고 돈 들어갈 일이 한참인데 이제는 자기가 떠난 다음도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요. 남편에게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처음 암 선고 받았던 날부터 제 마음속에서 애써 외면하고 있었던 일이 현실로 다가오는 기분이었습니다. 바로 우리 남편이 곧 세상을 떠난다는 사실을 제가 받아들여야만 할 때라는 걸 직감했어요. 그날 남편과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사람이 태어나서 언젠가는 죽는다지만 아직 나이가 50대밖에 안 됐고 왜 그 수많은 사람 중에 하필 내 남편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를 계속 원망하지 않으면 정신줄을 잡을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도 아이들도 있고 저도 언제까지 남편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일 수도 없고 애써 밝은 척 웃으며 지냈어요. 남편도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우울하게 보내기 싫다면서 예전처럼 살았으면 좋겠다고 저와 아이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모두는 다들 너무 힘들지만 마음속으로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딱 한 사람, 아직까지도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바로 저희 시어머니입니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저희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시고 외동아들인 남편에게 의지하며 살아오셨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눈앞에서 죽을 병에 걸려 힘들어하고 있으니 현실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으셨을 거라 생각해요. 당신보다 먼저 세상을 떠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해본 적 없으셨겠죠? 저도 그런 시어머니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같이 힘들었어요. 예전부터 제게 살가운 시어머니는 아니지만 이유 없이 못살게 굴거나 괴롭힌 적은 없는 그저 평범한 시어머니였습니다. 다만 아들을 끔찍하게 생각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남편을 잘 먹이고 잘 입히면 좋아하시고 그걸 보면서 행복해 하셨어요. 그런 시어머니께서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저를 원망하셨습니다. 너가 대체 뒷바라지를 어떻게 했길래 내 아들이 암에 걸리게 해? 너 같은 것한테 내 아들이랑 결혼시키는 게 아니었는데 차라리 너가 대신 가라. 너가 대신 가. 제가 남편 뒷바라지 제대로 못해서 이렇게 된 거라고 대신 저보고 죽으라는 말까지 하실 정도였어요. 조금 화가 나긴 했지만 저도 부모로서 자식이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면 기분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하니 오죽하면 그렇겠나 싶어서 어머님 마음을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점점 소름 끼치고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십니다. 아마도 남편 아픈 뒤로 정신적인 충격이 심해지시면서 치매가 생기셨다고 밖엔 생각되지 않는데 이건 제 입장에서는 너무 무서워요. 남편이 시한부 판정받은 초기에는 저를 많이 원망하셨고 퇴원하고 집에서 살고 있는 지금은 어머님께서 간병을 도와주신다고 하셔서 저희 집에서 함께 살고 있어요. 요즘은 저를 원망하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것 같고 남편 간병 같이 하면서 옆에서 간병하는 사람이 원래 더 힘든 법이다. 네가 더 잘 먹어야지. 라는 말씀하시면서 보약도 지어다 주신 적이 있어요. 저도 남편에게 기적이 일어나서 다시 건강 회복하고 일어나길 바라고 있지만 마음 한켠으로는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희망이 없는 이 상황을 붙들고 있어야 할지 너무 막막하고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어머님께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으십니다. 자기 친구분께 들었다면서
지방 어디에 가면 암 고치는 한의사가 있다면서 거기 가서 진료도 받게 하시고 대체 어디서 났는지 모를 비싼 약과 건강 보조제를 끊임없이 사다가 남편에게 먹이세요. 남편이 이제 그만뒀다고 해도 절대 포기 안 하시고 어머님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시는 느낌입니다. 용하다는 무당한테 병을 치료한다는 부적도 받아오고 아예 우리 집 거실에서 구슬한다고 하시는 걸 저와 남편이 간신히 뜯어말렸네요. 물론 남편도 그런 어머님의 절박한 마음을 알기 때문에 사다 주신 약들은 열심히 챙겨 먹었고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갑자기 이상한 말씀을 자주 하세요. 어느 날 문득 혼자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 제게 오시더니 어머님께서 무당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저랑 남편은 정말 천생연분이라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함께 가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물어봤는데 우리 남편이 지금 죽으면 남아있는 한이 많아서 성불하지 못하고 구천을 떠돌게 된다면서 저랑 남편이 같이 가야 죽어서도 영혼 결혼식을 다시 해줄 수 있고 그러면 우리 부부가 저승에서도 같이 있을 수 있답니다. 그러다 또다시 인연으로 환생할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세요. 너무 소름 돋는 이야기였지만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현실성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넘어갔는데 그 뒤로 저 혼자 있을 때는 어머님이 제 옆으로 오셔서 항상 그 소리를 하세요. 원래 윤회라는 것이 있잖니? 너희들이 전생에도 부부였다 하더라고. 이번 생도 똑같이 삶을 마감해야 다음 생에도 부부로 태어날 수 있어. 내가 하는 말 명심해야 돼. 저희 부부가 한날 한시에 같이 무덤에 들어가야 한다는 소리를 하십니다. 대체 어디서 이런 되도 않는 말을 듣고 오신 거냐고 지금 저보고 남편 따라 같이 죽으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정말 용한 무당을 알고 있는데 남편 몰래 저랑 같이 가서 이야기를 듣자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상식적으로 나이 먹을 만큼 먹은 사람이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저보고 남편이랑 같이 땅에 들어가라니 진짜 시어머니만 아니면 바로 경찰에 신고라도 해버리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제발 좀 그만하시라고 만약에 남편과 제가 다 세상 떠나버리면 남은 우리 애들은 어쩌냐고 했더니 애들은 걱정 말래요. 나만 믿어. 내가 너희 애들 끝까지 책임지고 키워줄 테니까. 애들만 아니었으면 나도 이번 기회에 우리 아들 따라서 같이 갔을 거야. 누구 하나는 남아서 애들을 키워야지. 어머님이 우리 아이들 다 대학 졸업할 때까지 키워줄 거고 그러고 나면 어머님도 우리 따라서 올 거니까 걱정할 필요 없답니다. 제가 그만하라고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더는 듣고 싶지 않다고 했더니 저보고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다 하네요. 너 혹시 재혼하려고 그러냐? 내 아들 떠나고 나면 보험금 받아서 다른 남자 만나려고? 되도 않는 소리를 하면서 화를 내는데 진짜 말이 안 통하고 처음엔 어느 정도 농담처럼 하시는 말인 줄 알았는데 너무 진지하게 말씀하셔서 무서울 지경이에요. 안 그래도 집안이 뒤숭숭하고 머리 아픈데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을 애써 무시하고 남편 병간호와 애들 케어하면서 정신없이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 주말에 혼자 나가서 또 그 무당을 만나고 오시더니 제게 하얀 명주 실타래를 한 뭉치 주시더라고요. 이게 뭐냐고 했더니 그 안에 부적이 들어있다면서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꼭 몸에 지니고 있으라십니다. 애군을 막는다나 어쩐다나 횡설수설하시고는 대답을 잘 안 해주세요. 요즘 어머님 행동이 찝찝하기도 해서 그냥 안방 서랍에 처박아뒀는데 이틀 전에 남편 이불과 베개 피를 벗겨서 세탁해 주려는데 베개 피 안쪽에서 제게 줬던 것과 동일한 하얀 실타래가 하나 더 나오더라고요. 너무 소름 끼쳐서 바로 2개 다 가져다가 불태워버렸어요. 제가 이런 쪽으론 전혀 아는 바가 없지만 보자마자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분이 들면서 불길한 예감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머님은 남편한테 이야기하지 말라지만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서 어제 이야기했어요. 솔직히 어머님 진짜 무섭다고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 날 것 같다고 했더니 남편이 그때 제게 했던 말은 지금 당장은 시어머니가 하는 말에 비위를 맞춰주는 척하다가 나중에 자기 떠나고 나면 어머님과 인연 끊고 아이들 데리고 다른 동네로 이사가서 살으래요. 자기 엄마 노후 준비는 알아서 하실 정도 되니까 저는 남편이 떠나고 나면 어머님과 피도 안 섞인 남이니 굳이 어머님 대접하고 모실 필요도 없답니다. 남편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고 가족들끼리 하루하루가 제게는 소중한데
어머님 때문에 정말 너무 무섭고 소름 돋습니다. 친정에 이야기하면 너무 걱정하실 것 같아서 말을 못했고 제 친구들에게 이야기했더니 뭔가 큰일 나는 거 아니냐고 애들 데리고 빨리 도망가래요. 근데 남편이 아파서 누워있는데 제가 어떻게 도망가겠습니까? 가끔 밤중에 인기척이 들어서 일어나 보면 시어머니가 안 주무시고 거실에서 자꾸 뭔가를 하고 계세요. 최근에 남편 몸이 많이 안 좋게 된 이후로는 거의 우리 집에서 사시다시피 하는 중이거든요. 어머님 때문에 무서워서 밖에 나가보지도 못하겠고 얼마 전에는 둘째가 새벽에 화장실 가다가 거실에서 어머님과 마주쳤는데 엄청 무서운 표정 지으시면서 빨리 방으로 들어가라 하셔서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갔다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하루하루 수척해지고 너무 슬프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데 시어머니까지 옆에서 저러시니까 정말 돌아버릴 것 같아요. 한 집에서 같이 사니까 더 무섭고 불편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마음 같아선 지금이라도 도망가고 싶은데 아픈 남편을 보면 발길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당분간 아이들이라도 친정에 보내야 하는 건지. 괜히 여러 사람들 불안하게 만들고 싶지는 않아요. 요즘 잠도 잘 안 오고 노이로제에 걸릴 것 같습니다. 어머님이 아니고 제가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좋은 방법 있으시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달 남편을 잘 보내줬고 남편의 말대로 어머님과 인연을 끊고 살려고요. 미리 친정 근처에 전셋집도 얻어서 아이들은 이미 학교까지 전학을 마쳤습니다. 어머님한테는 어디로 이사 가는지 주소도 알려드리지 않았고 모든 일이 마무리되면 연락처도 차단해버리고 아이들 다 크기 전까지는 찾아뵈는 일도 없을 거예요. 이상한 헛소리를 하는 무당은 경찰에 신고했어요. 저보고 같이 무덤 들어가라는 헛소리도 그렇고 알고 보니 어머님이 가져다 준 돈이 웬만한 자동차 한 대 값은 되더라고요. 피해자도 저희 말고 여러 명이라 제가 고소했다는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도 줄지어 고소를 이어하는 중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알아서 처벌받게 할 것이고 어머님은 별개의 문제죠. 아무리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이라고 해도 어머님이 제게 했던 말 한마디나 저를 보는 눈빛 하나까지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앞으로 영원히 얼굴 안 봤으면 좋겠어요. 아이들도 이번 일을 계기로 할머니가 너무 무섭다고 말하고 이대로 그냥 남처럼 연락 끊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게 먼저 떠난 남편이 원하는 일이기도 했고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